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아직 괜찮겠지? 큰 병은 남 이야기겠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묵직하고 손끝이 잠깐 저릿했던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준비 과정을 거친 뒤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준비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몇 살일까요? 실제 나이는 70대인데 혈관은 80대일 수도 있고 반대로 실제 나이는 60대지만 혈관은 50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전일까요? 운일까요? 의학계에서는 반복되는 생활 습관이 혈관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저는 치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장을 보러 가면서 단 하나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 바로 그 희망의 근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놀랍게도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 혈관,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특별한 조리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냉장고만 열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혈관이 조용히 망가지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스스로 혈관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그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심장이 펌프라면 혈관은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매끄럽고 탄력이 있으면 피가 부드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벽이 딱딱해지고 안쪽이 좁아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관 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혈관 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반복되면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과 염증 세포가 쌓입니다. 문제는 통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관 안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늦은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혈관 기능 지표가 향상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되돌린다는 표현은 조심해야 하지만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식습관은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채소를 얼마나 드십니까?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십니까? 지금 댓글에 한번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채소를 매일 먹는다. 아침을 거른다. 이 작은 인식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콩류입니다. 검은콩, 강낭콩, 병아리콩처럼 섬유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고된 바에 따르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손바닥 크기만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채소에는 질산염과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이완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식품입니다.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은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아침에 반 공기 정도의 귀리를 따뜻하게 끓여 드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섬유질 섭취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싼 음식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냉장고에는 오늘 말씀드린 음식 중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저녁에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고 꾸준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에 귀리와 두유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견과류 한 줌을 더하면 건강한 지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채소 반찬을 최소 2가지 이상 포함해 보십시오. 특히 초록색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을 구워 드시거나 콩 반찬을 곁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짠 음식은 조금씩 줄이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많을수록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조금 싱겁게 먹는 연습. 이것이 혈관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분입니다. 하루에 2000ml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면 혈액 점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물을 얼마나 드십니까? 댓글에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식습관이라는 큰 축을 세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운동과 수면이 왜 뇌졸중 예방의 또 다른 열쇠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실천한 그룹에서 혈관 기능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운동입니다. 계단을 천천히 오르거나 집 주변을 규칙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수면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6시간 미만 수면이 지속될 경우 염증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잠은 혈관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식사, 걷기, 수면이 3가지가 맞물릴 때 혈관은 서서히 회복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더 좋습니다. 이 영상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공유해 보십시오. 함께 시작하면 오래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지 않겠느냐?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니 이미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약물 치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약물 복용과 별개로 생활 습관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혈관 기능 개선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약은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를 새로 포장하는 것은 결국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경우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악화되면서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왜 혈관과 연결될까요? 장 속 미생물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면서 다양한 대사물질을 만듭니다. 그중 일부는 염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콩, 귀리, 채소 같은 식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혈관을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변비가 잦거나 배가 더부룩하셨던 분 계십니까? 그 신호 역시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됩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온 간장맛, 젓갈맛, 국물맛.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많을수록 혈압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이 압력이 반복되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 음식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고 반복될 경우 혈관 손상과 연관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것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와 양입니다. 매일 먹던 단 간식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 국물을 끝까지 마시던 습관을 절반만 마시는 것으로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가 혈관 압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물까지 다 드시는 편입니까? 오늘 저녁에는 절반만 남겨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미세한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쪽 팔의 힘 빠짐, 말이 잠시 어눌해짐,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 이러한 증상이 수분 내 사라졌더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학계에서는 강조합니다.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경험이 있는 경우 향후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평소 혈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은 최근 건강검진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6개월 이내입니까? 1년 이상 되었습니까? 댓글에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질문이 누군가의 병원 방문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수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혈액은 액체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점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혈전 형성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루 2000ml 정도를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의학계에서는 적당한 커피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방향과 연관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혈압 상승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에서 2잔 이내라면 무리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드십니까? 3잔 이상이라면 한 잔만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과 맥박이 상승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가 염증 반응 증가와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하루 10분 깊은 호흡,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 작은 습관이 혈관 긴장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것이 혈관을 위한 휴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혈관은 조용히 변한다는 것, 음식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걷기와 수면이 회복의 열쇠라는 것,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귀리 한 그릇, 콩반찬 한 숟갈, 등푸른 생선 한 토막, 초록 채소 한 접시, 하루 30분 걷기, 2000ml 물, 10분의 호흡. 이 중 한 가지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지속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물을 더 마시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걷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함께 실천하면 건강은 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추천 부탁드리면서 시니어를 위한 세상, 시안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